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밝혀질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사회주의를 막는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의 긴급 개정판 저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를 실제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이세요. 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네. 80만 분이 넘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로서도 참 많은 도움이 된 영상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직진을 하면서 지난주에 수사를 진행했는데, 제가 아마 그걸 예고라도 하듯이 먼저 윤석열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거. 맞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좀 더 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윤석열 총장 얘기가 사실 언론에서 좀 사라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윤석열에 대한 보도 이후에 완전히 그냥 전격적인 압수수색도 나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네. 영상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쭉 보다 보니까 네. 이재수 장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침 내일이 이재수 장군 일주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과유불급 대한민국 요 책을 썼습니다만, 이 책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썼던 그 칼럼들, 매주 쓰는 그 칼럼을 이제 풀어서 재구성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2018년 12월 11일이죠. 그때가 이재수 장군의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장례식을 하루 앞두고 제가 쓴 그 글이 이 안에 있는데, 내일 이제 그 광화문 집회에 이재수 장군 추모식도 함께 열린다고 해서, 저도 물론 거기 갈 겁니다. 예, 거기서 1년 전의 모습이 이제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책에 내가 그때 1년 전 이제 오늘이죠. 예. 썼던 그거를 보면, 중앙일보 아침에 제가 칼럼을 쓴 내용을 보면, 이분이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억울함과 그리고 그 수치감, 그리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 온몸으로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그 잔인한 정의 앞에 온몸으로 자결을 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돌아가면서 쓴 유서를 제가 봤어요. 예. 유서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가셨습니다.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 검찰 수사로부터 고통받다 투신한 사람의 참 반듯하고 여유감마저 묻어나는 언어 사용법이다. 유서의 언어는 절대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투신 자살까지 이재수의 심장엔 억울함과 수치심과 희생정신이 교차되었다. 이렇게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이 장군이 그 유명을 달리하게 사흘 전에 전역을 같이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같이 전역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을 그 검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던 상태였어요. 기각이 돼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검찰이 청구했다 기각당했던 그런 사안의 어떤 해방감보다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이 더 메어집니다. 예, 메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참 가까운 네. 분이셨을 테니까 일주기가 정말 더 이렇게 의미가 깊겠습니다. 이분이 갖는 가장 큰 어떤 강한 정신은 역시 군인 정신인데요. 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 억울함이라는 것이 그 세월호의 그 책임을 온통 그 기무사령관한테 뒤집어 씌운 그 어마어마한 그 무지한 일들을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나둘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그 군 구조요원이 동원된 인력이 3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와. 군 장비가 1만 2천 대가 동원됐고요. 이 정도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가장 거대한 군사작전이었거든요. 민사작전이었습니다. 민간인과 서로 접촉하는. 여기에 당연히 그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당연히 국군기무사령관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군기무사는. 거기 가가지고 병력의 이동과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대민 접촉과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군이 30만 명이 동원된 군이 어떻게 일에 대응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
적어서 세월호 180일의 기록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매뉴얼에 들어있는 한 줄 구절을 잡아서 세월호 유족을 그 사찰을 했다. 이렇게 뒤집어 써서 한 인간을 그렇게 아주 그 명예로만 살아갔던 장군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넣고 말이죠. 예. 더더구나 기억하시죠? 이 사건. 그렇죠. 이 대한민국 장군을 말이죠. 구속도 되기 전 상태인데 결국 기각이 됐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상태에서 이걸 끌고 말이죠. 대한민국 장군을 포승을 두고 그 거리를 걸게 하고 온갖 포토를 찍게 하고 말입니다. 아이, 참. 이거 조국은 그렇게 했어요? 정경심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백원우도 들어가고 줄줄이 들어가서 소환조사 받을 텐데 그들한테 이런 거 할 것이며 찍을 것이며 그 기자 앞에 다 세울 것이냐? 그거 지금 다 조국 앞에서 정경심 앞에서 또 백원우 앞으로 소환하겠지만 백원우 소환해서 했대. 이미 벌써. 소환했대요. 언제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우선 대한민국 국민과 그 눈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불과 1년 만에 이 정권은 자기네 사람이 피의자가 될 때는 그렇게 관대하게 하면서 이재수 장군은 이렇게 포승줄에 채워서 긁고 나가서 열흘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 책임 말이죠.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정권을 잡으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검찰이 지금 뭐 잘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그것도 용서 안 될 겁니다. 예. 예, 내일 이렇게 과유불급 대한민국도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네. 상 앞이죠. 네, 이순신 장군 상 앞에서 저자 사인회 하니까요. 이재수 장군도 추모하시고 또 문재인 정권도 규탄하시고 또 전영기 칼럼니스트 만나서 악수도 한번 해보시고 책을 또 소개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얘기로 좀 들어가서요. 오늘 새로운 뉴스를 또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좀 그렇고,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오늘은 역시 윤석열의 검찰과 이 청와대와 경찰과 이 민주당의 그 황당한 대응의 그 무도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살짝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면서 어떤 그 유튜브 여론조사를 살짝 보고 왔는데, 황교안의 그 단식 이후 정치,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올 때 950명 조사를 했는데, 살짝 보니까 73%가 잘하고 있다. 이야, 뭐 그리고- 거의 일방적이네요. 그리고 19%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다가 한 8%인데 이 얘기는 뭔가 참 그게 제가 생각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집토끼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집토끼인데 원래 선거라는 게 선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집토끼 자기를 근거로 해서 삼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집토끼의 동향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이게 관심일 텐데 그 점은 아마 조사가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예, 어떤 예. 데서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제가 신의 한 수로 시청하시는 분들 관심사항일 것 같아서 지금 황교안 단식 이후의 정치는 73%가 일종의 집토끼입니다. 예. 네. 이 보수 우파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상당한 정도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 예. 그걸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각각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역선택은 없었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인사권자인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엊그제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요. 예. 청와대를 들이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각종 그 자료들이 와서 지금 분석 중일 텐데 지금 이해찬이라는 분 말이에요.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대표라는 뭐 그분 나라의 집권당 대표인지 무슨 지금 비정의당, 정의당입니까? 비정의당인가? 그쪽 대표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게 궤변이라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님, 궤변이 뭔지 아세요? A를 물으면 A를 대답하십시오. 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뭐 엉뚱하게 무슨 검찰 개혁을 왜 합니까? 정치행위 그런 얘기 왜? 검찰이 수사를 하죠. 검찰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정치는 당신들이 하고 있어. 그러네요. 실제로 정치인을 이번에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것도 5선이나 되고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급을 낮춰서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뭐 앞뒤 좌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장관을 이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추미애라는 분이 앞으로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지도 뭐 안 봐도 뻔한 그런 모습인데 몰라. 조국보다는 날지 모르겠어요. 예. 조국은 법의 그
옆에서만 훈수를 뒀지 법을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추미애란 분은 그래도 조국보다는 이 안에서 움직여 본 사람인데 한번 두고 봅시다. 다만 나 추미애가 걱정되는 것은 이 양반이 대한민국 헌법에 토지 국유제를 넣자. 토지 공유제를 넣어야겠다. 사회주의자. 네,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네요. 사회주의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네요. 헌법에 대한민국 사회 조직의 근본 원리인 사적 자치 그리고 그 자산의 사유권 이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토지 국유제, 토지 공유제 이런 거 갖다 끼워 넣자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분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이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기관이에요. 검찰이. 네. 헌법 12조쯤 저는 기억합니다. 헌법에 검사는 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유일한 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하나입니다. 네. 검찰이라고도 안 돼 있어. 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검사가 국법행위를 하겠다는데 집권당분 대통령님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나라 집권하고서 한 일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서약 아니었어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면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정치행위라고 그런다고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그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입니까?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입니까? 검사라는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그 기관을 보호하려는 사람입니까? 나라의 뼈대를 부러뜨리는 사람입니까? 당신들의 당은 그런 당입니까? 민주당이? 민주당 그런 당 아닙니다. 노무현 시대의 민주당, 열린 우리당이었지. 또 김대중 시대의 새천년 민주당, 이런 분들의 민주당은 법을 아는 민주당이었어요. 최소한 법이 무서운 줄 알았고요. 헌법을 지키려고 애는 썼습니다. 지금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그 자산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그 당도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그 별종입니다. 좀비 같은 느낌을 가끔 주는데 민주당의 좀비는 아니야 물론. 그렇죠? 아니지만 지금 하는 요 행동에 대해서 검사가 국법에 따라서 국가의 그 형 집행을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정치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갖고는 집권당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돌아가면. 윤석열 총장의 검사들은요,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봤어요.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따라 나아갈 뿐이다. 이미 증거가 다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죠. 울산 수사 경우에 네. 거기는 두 가지 사실과 한 가지 진술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검사는요, 지금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그 해당 담당 검사들이 내가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깜빵 간다. 자기가 깜빵 간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는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 검사들은 두 가지 사실이 나왔고 한 가지 진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첫째, 이 검찰이 그 경찰한테 당신들 울산 김기현 수사한 거 그 수사 착수의 근거 자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네. 그랬더니 경찰이 이 검찰한테 어떻게 뭘 갖다 줬느냐? 청와대에서 자기들한테 내려보냈던 그 첩보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명 수사에 예. 활용됐던 그 첩보 예.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줬다는 예.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하명 수사죠. 이게 원래 경찰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검사의 그 수사 지휘를 받는 그 자체의 국가 형벌기관 아닙니까? 형벌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럼 경찰은 경찰대로 내사에서 시작됐든 제보에서 시작됐든 고발에서 시작됐든 네. 이 모든 것을 수사 단계로 전환할 때는요, 반드시 자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근거를 확보해 놓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수사를 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딱 시작점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그거는 사조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검사, 모든 경찰들은 수사 행위를 할 때에는 명백한 자기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첩보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으므로 우리는 수사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라고 네. 자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사조직입니다. 그러네요. 탐정 조직입니다. 돈 받고 사찰하는 탐정 조직이나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이 경찰인 이유는, 검사가 검사인 이유는 자기의 판단의 중심을 가지고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구라는 점입니다. 예. 이게 바로 헌법에서 얘기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하고, 그리고 경찰이 자체 수사를 시작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여러분
수사를 착수한 근거 주시오 했더니 바로 청와대 첩보 자료를 그대로 갖다 놨다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검사들이 그러면 청와대 첩보보고서 수사해야겠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 이와 같이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로부터 수사 착수 자료로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받아들은 상태에서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수사를 스스로 중지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네. 국가가 녹을 주면서 국가 형벌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엄연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수사를 방기한 직무유기고요. 결국 이거는 땀빵 갈 일입니다.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검찰한테 그 압수수색부터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9번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사실도 청와대에 보고했죠. sure. 네. 이 사실도 경찰이 검찰한테 넘겨준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야. 9번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보고를 했다는 것은 지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기관과 기관사에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지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가 아래서 위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는요, 그게 정식화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9번 보고했으니 9번 지휘를 받은 것이고. 네. 그리고 청와대 걸 그대로 첩보 보고서 갖고 수사를 했으니 그 수사의 근거가 청와대라는 소리인데 아.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불법한 거예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을 다시 얘기하면 그 공권력에 의한 부정선거 개입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경찰과 알고 보니 처음에 경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청와대였어. 예. 경찰과 청와대에 의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공적 기관이 하게 되고 그것도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라면 청와대가 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형벌권의 집행기관인 경찰이 했다? 이게 3.15 부정선거예요. 아, 60년 4.19를 부른 3.15 부정선거는 경찰이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갖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청와대가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야, 이러니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그러네요. 그 시절에도 대통령이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야했죠. 정말 옛날이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스탠다드가 높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스탠다드가 지금 더 떨어졌어 보니까. 참. 그런데 거기다 아까 두 개의 사실과 한 개의 진술 예. 얘기했는데 한 개의 진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부 공모자 박형철. 그죠? 공모자로 보시는군요. 그럼요. 아, 공모자죠. 그 당시 공모를 했죠. 예. 왜냐면 백원우가 박형철한테, 박형철이 경찰한테. 이게 네. 다 공모자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울산한테, 황운하한테. 이 모든 가 피의자예요, 지금. 아, 그런데 그 박형철이 내부 공모자가 이탈을 해서 양심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전달했습니다. 이 박형철은 그 지위가 내부 공모자이면서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지위가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요. 자리가 현직이죠, 심지어.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입니다. 네. 재판에 가게 되면요. 그 지위의 성격 구조에 있는 사람의 얘기는요. 그 자체로 판사가 100% 증거를 인정하는 그런 종류의 증인입니다. 이야. 두 가지의 사실과 한 개의 진술이 다 증거력이 있거든요. 박형철은 왜 이 상황에서 그냥 사실대로 진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적으로만 얘기 드리면 네.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형을 받을 때 덜 받기 때문입니다. 아, 본인도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알고 있겠죠. 자기가 수사를 했잖아. 댓글 수사를. 그렇죠. 50년 전에요. 지금 백원우를 비롯해서 그 뒤에 뭐 있는 여러 종류 사람들, 그 청와대 보니까 저 청와대 제일 꼭대기에 그 비서실장도 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심지어 뭐 대통령도 자유롭겠습니까? 추적해 보면 서로 이렇게 묻어가면서 보호하려고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한꺼번에 싹 쓸려가요. 아, 거기서 박형철은 먼저 튀어내린 겁니다. 아 자기가 진실을 고백하고 먼저 뛰어내린 겁니다. 그 가라앉는 배에서 일단 먼저 네. 탈출을 한 거네요. 예. 그 이해관계로 따지면 그렇고 법을 아는 사람이 법 앞에서 정직해야 되니까. 네. 그럼 있겠죠. 그래서 정말 충고 혹은 고언을 드리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자면 그 아프지만 살점을 떼어내야 됩니다.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비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비유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증거인멸죄에 들어갑니다. 예? 고민정 대변인 뭣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여차하면 증거인멸입니다. 거기 공모가 돼요. 그분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주는 거 읽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공범이야. 예. 왜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책임이 있는 자리죠. 책임 있는 자리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게요. 지금 제가 박지원 대변인 시절에 제가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박지원 대변인은 그것이 상대가 청와대가 거대한 하나의 그 취재처예요. 대변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저 밑에서 뭐가 내려오면 대변인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대변인 네. 자체가 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돼서 깜빵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에 대한 진실 때문에 박지원 대변인은 비서실장이건 민정수석이건 대통령이건 무조건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아, 직접 본인이요? 네.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우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예. 뭐 지금 제가 그 양반이 하는 일들에서 다 동의하는 건 별로 저도 별로 I don't like him.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성실하게 대변인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고민정 대변인은 뭣도 모르면서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애무새처럼 떠들어다가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내년에 총선 나온대요, 분당에서. 분당에서 예. 내가 사는 곳인데. 예. 분당에서 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분당에서 나온다고 민주당에서 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심지어 이제 민주당까지 뻗쳐나가면은 지금 백원호 사건 그 함부로 비호할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 공모범이 됩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 윤석열의 검찰총장의 검사라는 것은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그 첩보 보고서, 그 다음에 9번의 보고 내용, 그죠? 그 다음에 그 박경철의 진술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검찰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엉뚱하게 고민정 씨가 그랬습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뭐 아니라고 버벅버벅 하면서 하는 바람에 나온 또 두세 개 더 사건이 더 있어요. 예. 우선, 백원우가 그걸 자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서 이렇게 넘긴 것 같다 이랬는데, 네. 알고 보니, 보지도 않고 알고 보니 넘긴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철에 서류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서류철에 그 첩보보고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게 바로 청와대 백원우 바로 밑에 있었던 행정관이죠. 네, 행정관입니다. 문 행정관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또 김경수 친구라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죠. 예. 김경수 경남지사의 그 친구라고 하는 분이 백원우 밑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첩보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네. 자, 거기에는 그러면 단지 넘겼다 그러면 모르고 했다라는 넘어갈 뻔 했던 일이 의식적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게 죄가 추가가 됩니다. 아,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네요. 형사사건에서도 예.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엄청 따지잖아요. 자, 그래서 의도가 있어서 거기서 밝혀진 게 뭐냐면요. 청와대 행정관이 제작성한 것은요. 이건 수사 지시서가 되는 거예요. 수사 지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수사 지시서가 되고 이거를 모르고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알고 보니 말이죠. 이게 우연히 제3자성이 또 배척이 돼. 네. 제3자성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첩보를 받으면 그게 우연히 들어온 것을 문서적으로 처리해서 넘겼으면 또 그나마 경감이 될 텐데 알고 보니 그 제보자가 누구로 밝혀졌어요? 아, 그 송병기라는 Right. 사람이었죠. 민주당 선거 캠프의 가장 중심 인물이 제보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부시장까지 됐다면서요? 부시장이 됐죠. 그래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사람이 제보를 한 거더군요. 그러면은 선거에서 예. 이해 당사자의 한쪽이 투소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음해 투소를 한 거예요. 사실이더라도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한쪽에서 넘어온 투서는 배척해야 돼요. 제가 아는 보좌관한테 물어봤더니요. 보통 선거할 때 투서가 자기네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천 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이유도 없고 비록 자기네가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한 투서라고 해도 자기네는 그냥 아예 버려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걸 수사를 하려면 이게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현행범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만 수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A가 B를 말하자면 무너뜨려야 이제 목표가 되는 건데 그걸 무너뜨리는 게 목표인 쪽이 상대를 향해서 제보를 했으면 그거는 일단 그 투소가 되는 거니까 이걸 네. 배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추가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경찰에 넘겨서 네. 그 경찰이 다시 또 그 상대방을 수사를 해서 결국은 떨어지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범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동기, 과정, 결과. 아, 동기라고 하면 그 캠프, 네. 그 다음에 과정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그걸 부풀렸어. 그렇죠. 작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 경찰한테 넘겼더니 경찰이 예스 하면서 또 수사를 해. 야, 이 하나가 다 중간에 차단이 돼야 되는데 일관 공조처럼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가지고 결국 수사까지 간 거 아니냐. 이야.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결국 백원우다. 백원우다. 네. 심지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진짜 청와대가 다 해설까지 해준 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검사가 이제 압수수색하고 막 들어가니까 무지하게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아니다 부인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뭐 변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변명을 한다고 한 것이 해명이 아니라 더 일을 커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인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백원우는 안 했다 그랬거든. 네. 작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도 했어요. 고민정이 어제. 백원우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아유, 그거 저 동네 골목에서 소꿉놀이를 하세요. 예. 저 무슨 애들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요새 유치원 애들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야, 근데 그렇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울산시장 하명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재수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유재수 사건도요. 그러니까 일사실 일진실이더라고요. 유재수 사건은 알다시피 빼도 박도 못한 그 증거가 텔레그램. 네, 예. 텔레그램에 메신저죠. 유재수 메신저, 유재수, 천경득, 예. 또 김경수. 김병수, 백원우 이 네 사람의 텔레그램이 있었다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인사청탁이 오가고 그 이번에 감찰 무마도 그 내용이 오갔다고 하니 자 그게 입수가 됐으면 네.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금융위에 누구를 박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사를 안 하면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소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메시지의 그 원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 네. 원본이 지금 청와대 전산실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벌써?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거지.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예. 청와대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특감반이 그 감찰을 하다가 네. 감찰 결과를 회수당해요. 네. 그래갖고 그 감찰 결과 회수당해서 그거를 저쪽 그 원본을 공직기강 비서실이랑 네. 그 전산실로 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그런데 지금 특감반이 나와서 김태우 씨가 얘기한 거는 이제 일종의 사본이죠. 그러네요. 그래갖고 한 거니까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아, 증거 능력이 반감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비서실장님이나 고민정 대변인님 그리고 무슨 민주당의 무슨 이해찬과 그 밑에 참 복실복실되는 이런 사람들 딸랑거리는 사람들 좀 알아두세요. 그 여러분 아들이 검사라면 그거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검사가 돈 받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죠. 그거 왜 못하게 하세요? 있으면 증거가 나왔으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유재석 경우는 사실이 하나가 나왔고 네. 마찬가지로 박형철이라는 그 딥트로트가 뭐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분이 결국 내부자예요. 그 내부자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조국한테 감찰 무마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증거 능력 있는 사람이. 네. 그건 일진술 아닙니까?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진술이 나왔으니 결국 그것도 보니까 동부지검에서 그 저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겠다 보고를 했답니다. 네. 윤 총장한테. 윤 총장은 옛날 같으면 뭐 하지 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윤 총장은 또 그럴 수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왔고 합당하다 해라. 승인을 한 사람이지 무슨 윤 총장이 그걸 뭐 끌고 간다 이런 건 언감생심이에요. 그 윤 총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밑에서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밑에 검사가 수사하겠다고 나가면 윤 총장이 아니고 이해찬 아들이 거기 저 검사한다고 검찰총장을 해도 할 수 없이 그건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무슨 검찰개혁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검찰개혁 잘하고 있구만 스스로. 이야. 검찰개혁 뭐 다 이룬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검찰개혁하고 무슨 수사에 대해서 특위 만들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사특위는커녕 검찰개혁 특위 그런 거죠. 예, 검찰개혁 특위를 하겠다고 하는. 아이고 수사방해특위를 하세요 아예. 참. 수사방해특위 되시겠습니다 민주당 여러분. 내가 민주당 무슨 억하심정이 내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좀 집권당다운 태도를 지니셔야죠. 수사방해당이에요 여러분들. 수사방해특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대체 총선 선거 치르려고 하세요? 민심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말이죠. 그 민주당에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오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좀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엄정해 하거늘 무슨 국가기관이 이제 무슨 전리품이에요? 자기들이 맘대로 임명해놓고 자기 뜻에 맞게 자기 편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나라 기관입니까? 말 분명히 좀 할까요? 민주당 집권당 여러분 5년짜리 전셋집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대고 남의 집에 5년 겨우 들어와서 전셋집 살면서 소유주처럼 말이야. 응? 헌법도 고치려고 그러죠? 예? 헌법도 고치고, 원칙도 고치고,
집권당이 지들 마음대로 사람 임명해 놓고선 인사권이랍시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리는 게 권력입니까? 권력이 얼마나 엄중한데.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있어요, 위에. 네. 딱 그 머리칼 하나 밑에 딱 묶어갖고 칼 하나 있는데 그 그리스 어느 왕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맨날 쳐다본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데 무슨 사유물처럼 무슨 전셋집 들어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다시 나오면 그만이지 말이죠. 어떻다고 집을 다 뜯어 고치려고 그래,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민주당 재집권하고 계속 오랫동안 권력 잡고 싶으면 민심을 사세요. 이런 식으로 민심 살 수 있다고 봐? 손 헛되고 거짓말 풍부한 여론조사만 믿고 말이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면서요? 아, 그거 아셨어요? 예. 저도 요새 하도 기사가 많아서 챙기지 못했는데 요새 네타냐후라고 아시죠? 네. 네타냐후라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수상인데 역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지 그 사람이 현직 수상이에요. 뇌물, 사기, 배임.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언론사한테 자기를 보도하게 해주고 통신사 모양이에요. 자기를 우호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그 특정 통신사를 위해서 그 규제 완화를 해줬대요. 정책적으로. 이야. 이거 돈 모은 것도 아니야. 정책 규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적인 보도를 받아내 뭐 이런 거래요. 그리고 어떤 그 회사한테는 돈을 좀 뭐 더 먹었던 모양이던데 이거를 뇌물, 사기, 배임 이래가지고 현직 수상 10년 이상 집권한 수상을 걸어버렸어. 검찰총장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BBC 방송에서 맨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이 검찰총장이 절대 권력자를 기소하는 게 있구나. 네.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총장도 외롭지 않다,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현재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그 기소하면서 네타냐후는 아주 난리 났어, 지금. 검찰총장 보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이야. 법 쿠데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도 약간 맛이 간 거죠. 그렇죠. 그 검찰에 끝까지 물렸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해찬 대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쿠데타라는 얘기 안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좀 날래나? 뭐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제 윤석열이가 쿠데타 한다고 또 그럴지도 모르지. 이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뭐라 그랬냐면 참 멋있어요. 그 나이도 지금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랑. 네타냐후 수상 하는 말이 이래요. 누구도 법 위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 집행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며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야,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 갖다 써도 똑같이 되네요. 네,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광화문에 나와서 그 국민의 소리가 난 이거여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법 위에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 법 위에 없어요. 그 위에 서려하지 마세요. 추미애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법 집행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수사하는 왜 하냐 마냐 꼭 해야 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네. 수사라는 것은 증거가 나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는요, 법 집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집행은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검찰총장의 얘기고 이게 바로 한국의 검찰총장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앞으로 대한민국 청와대는 좀 입 좀 다무시고요. 민주당은 좀 덜 설치세요. 예. 검찰 수사 가만 계세요. 스스로 하는 대로. 그리고 무슨 검경 합동수사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 다는 물론 아닙니다. 경찰, 민주당, 물론 다는 아닙니다. 청와대, 다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와 경찰의 핵심들이 다 피의자야.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수사하다 보면 송철호 후보 수사해야 되죠? 그렇죠. 또 수사하다 보면 경찰청장 수사 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해야죠. 그 밑에 무슨 국장이든. 민주당에 왜 지금 현재 지금 비호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간단치 않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비호하다가는 증거인멸 걸릴 수가 있어요. 실제 지금 백원우도 민주당 당직이 민주당 있어요. 당직잖아. 예. 그래서 이 무슨 피의자들이 말이죠. 지금 수사를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피의자와 함께 수사를 합의해서 하라고요? 경찰이 지금 피의자예요. 검경 합동수사라는 게 수사기관과 피의자 합동기관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 꼭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까지 대입해서 나와야 되나? 지금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도둑놈이 몽둥이 휘둘린다고. 너무 셉니까, 표현이? 너무 표현이 세면 그건 내가 좀 걷어들일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적반하장 소리 들어요. 민주당 여러분. 민심이 뭐 이렇게 우스워 보여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 정책하시고 또 패스트 트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패스트 트랙 보면 지금 만일에 이 수사 네네. 만일에 이번 수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게요. 공수처 네.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공수처에서. 다 묻혔다고 봐야죠. 이 수사 진행되는 거 이 상태에서 싹 끌고 가면 돼요. 이첩. 이첩 요구하면은 예. 법에 공수처장이 검찰총장한테 이러이러한 사건 이첩하라 그러면 예 하고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이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수처 왜 있으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저는 바로 이 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 말이에요. 네. 야, 요번에 울산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진땀이 나네요. 창원도 그랬다면서요. 네. 양산, 그렇죠. 서울에서도 서촌가 어딘가 그랬다대? 서초 경찰서장이 또 윤건영이랑 친하다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 네. 공천과 함께, 야당의 공천과 함께 경찰 수사가 들어간 데가 한 6, 7군데 돼요. 네. 울산 포함해서. 그렇죠. 창원이라는데, 대통령이 사시는 그 양산이라는데, 서울의 일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묻히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요.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총선도 한 225곳 된다고 치면, 예. 250곳 된다고 치면, 지역선거. 250개 중에서 박빙의 선거 있죠. 네.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서로 박빙인 곳. 그렇죠. 그런 다음 50개만 찍어서 한국당 공천심사 발표하는 그날 바로 경찰이 쫙 들어가는 거야. 와. 어? 뭐 한 2, 3% 사이로 예. 왔다 갔다 하는 데들. 그것도 말이죠. 민주당 후보 측에서 받은 제보를 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말이죠. 청와대에서 다 굽이고 묶어서 경찰청에 싹 보내. 50군데 수사하시오. 야. 그러면 경찰청이 지들 승진해야 되니까. 50군데에서 한꺼번에 다 수사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방선거 때 우리 몰랐어요. 그러네요. 울산은 하도 설치면서 하니까 겨우 하나 알았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이야. 3.15 부정선거는 결과가 나서 비참한 대통령의 말로로 끝났지만 여기서 딱 엄한 벌로 끝내고 내년 총선은 아주 그 축제처럼 그 엄정하게 선거 경찰 개입 없이 한번 치러 봅시다. 예. 제대로 된 수사 위에서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일 모여야죠. 내일 모이는 것이 검찰 수사를 응원하는 일이다. 제가 보면 지금 검찰을 가장 엄정하게 하는 그 힘은요. 서초동 군중이겠어요? 맨날 입만 열면 윤석열 물러가라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공정선거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과유불급을 아는 국민들. 네.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을 향하여 그죠? 자유선거로 치기를 열망하는 그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줘야 됩니다. 제가 보면 한국당 미안하지만 한국당 힘으로 힘에 붙여. 예. 옛날 같으면 야당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힘과 결기 때문에 여당이 좀 못했는데 지금 한국당 뭐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야당이 지금 저 청와대와 민주당의 저 엄한 자기들식의 자유 파괴를 막아내지 못해요. 그럼 정치가 못하고 있죠. 언론이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저도 언론인이지만 저도 그냥 메아리 없는 그냥 아우성이에요. 예. 방송 무너졌죠. 정치 무너졌죠. 막을 곳이 없어요. 그러네요. 오로지 이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살고 평소에 조용하지만 배를 띄우는 것도 국민이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호랑이가 평소에 어슬렁거리면서 자기 밥 먹고 이렇게 살지만 사육사가 괜히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원칙을 깨버리면 으르렁거리고 고개를 들려서 사육사를 물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국민이 맹수입니다. 사육사가 자기 입속 채우고 엉뚱한 짓 하면 물어버립시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과유불급 대한민국 긴급 개정판이 나왔죠. 저자 친필 사인회가 내일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열립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개정판은 새로운 내용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인사도 많이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사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윤석열 총장 힘내게 하려면은 광화문 집회에 많이 나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유불급 대한민국도 구매하시고 또 신의 한 수도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과유불급 대한민국도 만나시고 신의 한 수도 만나시고 또 교보문고에서 과유불급도
구매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인터넷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베스트셀러 이미 올라 있지만은 완전히 그냥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를 막아내는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의 1도 신의 한 수가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거 있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혹시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꼭 눌러주시고 또 1877-1477 정기회원 유튜브 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멋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